12월 23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가 미국과 글로벌 경제 지표의 호조에 힘입어 증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7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나스닥 시장이 3시간 동안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져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44% 올랐고 전산장애로 장중 3시간 넘게 거래가 중단됐던 나스닥 지수도 1.08%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0.86%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나흘 만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가 글로벌 경제지표 호조에 상쇄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유로존 민간 경제 활동과 확장세로 돌아선 유로존 서비스업 경기,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투자 심리를 살렸습니다. 영국은 0.7%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1.2%, 0.9% 상승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재 시간으로 22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3,000건 상승한 33만 6천 건을 기록하며 사전 전망치인 33만 건을 상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4주일 이동평균 청구 건수는 33만 500건으로 전주보다 2,250건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7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고용시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달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53.9를 기록하며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밑돌긴 했지만 지수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망치인 54.0에는 소폭 하회했지만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치인 50선을 넘어선 것으로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에 2% 정도 주간 기준으로 올랐었던 코스피는 이번 주는 지난 목요일까지만 해도 4% 가까이 내렸습니다. 결국 1920선에서 시작했던 지수는 어제 장중에는 1830선까지 봐야 했었는데요.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에 신흥 아시아 시장의 금융위기 우려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이번 주 급격하게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네, 어제 하지만 중국 제조업 PMI에 이어서 유로존 제조업 PMI, 복합 PMI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PMI까지 예상치를 상회하는 혼조를 보이면서 결국 글로벌 증시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증시가 7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가 7거래일 만에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유럽 증시도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 시장, 금요일장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미국의 출구 전략과 신흥국 금융위기 우려 등으로 약세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연기금의 순매수 행진이 거침없습니다. 연기금이 새로운 순매수 기록을 세울지 앞으로의 전망 다뤄봅니다. 네, 오늘장 이슈를 점검해보고 관심 종목까지 받아보겠습니다.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이제 신흥국 아시아 시장에 대한 금융위기 우려까지 겹치면서 1840선대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연기금의 순매수 행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떠한 쪽을 사들이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보시는 게, 연기금에 대한 추정 매수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연기금에 대한 추정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연기금은 적극적인 매수세를 벌이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위에 호가를 체결을 해야만 주가는 오르게 되지만 그런 위의 호가를 체결을 하는 것에 있어서 외국인의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대신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밑에
매도 호가에 걸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는 게 바로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지언정 실질적으로 지수를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좀 보는 시각이 높고요. 그만큼 지수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외국인과 그리고 다른 여타의 기관권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연기금이 지금 최근 1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하루에 매도세를 빼면 꾸준히 지금은 매수세를 좀 보이는 단계거든요. 일단은 연기금이 왜 이렇게 매수를 할까요? 그거부터 한번 알아보셔야겠죠. 그래서 다음 화면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 성격을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되는데, 연기금의 투자 성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장기적인 효과를 노리고 거기에 대해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는 시각이죠. 무슨 말이냐면 주가를 어차피 하단에서 그리고 꾸준히 사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의 어느 정도 평균 단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에 5년, 10년 뒤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오를 것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PER 밴드를 한번 보시면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전에 말씀을 드렸던 연기금이 가장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상대적 PER이 8에서 9배 수준일 때 가장 큰 매수세를 보였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PER도 상당히 낮은 상태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PBR은 1배, 그리고 PER 같은 경우에는 9배 밑으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은 그냥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우리가 지수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1900선 하단으로는 꾸준히 매수세를 보였던 부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 장치를 거는 게 바로 연기금이었고, 연기금이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크게 하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연기금은 적극적인 위에 호가를 체결시키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만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를 올리는데 상당히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연기금에 대한 차별적 성격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결과치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또 다음 그림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집행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거죠.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 2011년, 그리고 2012년은 상당히 전반기에 투자를 아꼈다가 후반기에 갈수록 투자 범위를 상당히 확대를 시키는 기조였고, 하지만 경험치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3년 같은 경우에 전반기에 85%를 벌써 소비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추가적인 여력 있는 부분을 지금 여기에 가격적인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세를 좀 보이는 게 연기금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스켓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의 공통적인 바스켓은 바로 경기 민감주에 쏠리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어느 정도 전차군단이라고 하는 소위 전기전자 업종에 상당히 베팅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한 베팅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어차피 지금 1850 밴드까지 내려왔는 상태고요. 그래서 1870, 1860이 상당히 견고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힘없이 깨고 그냥 내려왔는 상태거든요. 갭 하락이 나왔습니다. 갭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매도 구간에 해당하는 구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부분 자체를 그냥 뚫지 않고 내려왔기 때문에 또다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가 나쁘게 얘기하면 끝없이 나쁘겠죠. 하지만 그것은 어차피 사람의 마음이고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어차피 주식으로 움직이는 거는 바로 수급의 힘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우리가 가매도권으로 좀 생각을 하고 좀 더 대처를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될 때 주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더 오르게 됩니다. 대신에 공포감에 질렸을 때 주가는 올라가게 되죠. 그런 관점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연기금이 이런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그러면 우리도 그런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실질적인 계좌에 한 번쯤은 등록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기금의 매수는 이어질 것이고 바스켓은 변동되더라도 경기 민감주 범위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전차 군단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찾아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뭐 안전하게 가는 게 좋은 거니까요. 예. 오늘도 좀 소형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에 좀 더 치중을 하는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고요.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당히 소형주지만 대신에 실적은 만만치 않다. 그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고, 일단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는 어느 정도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하단에서 실적 발표했을 때가 바로 이날이거든요. 그래 상한가를 갔던 날이었죠. 하지만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실적 발표 이전에 가격대까지도 내려오려고 하는 상태라고 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신규적인 매집이 조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가격대는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가격대겠죠. 그래서 밀릴 만큼 밀렸습니다. 과연 여기서 더 밀리면 우리는 소위 100만원, 200만원 손해를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미리 들어와 있었던 세력은 상당히 크게 손해를 보는 단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매수권으로 대응을 한다면 좀 더 나은, 그리고 좀 더 확률 높은 수익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후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휴대폰의 내외장재를 만드는 기업이니만큼, 후반기 같은 경우, 그리고 3분기, 4분기는 당연히 IT에 대한 성수기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주고객사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신제품 출시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금 보급형 모델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에스코넥의 주가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시총도 상당히 작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실적에 맞춰서 어차피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코넥이 상당히 가볍고 작은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1190원에서 우리가 1220원까지는 좀 더 능동적으로 좀 더 대처를 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만약에 갭 상승을 한다면 그때는 쫓아가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일단은 목표가는 1500원까지는 일단 홀딩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하단에 114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무렵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해볼 테마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 관련주인데요. 이 코스닥 시장이 이번 주 한 6% 가까이 밀렸었죠. 지난 7월부터 올라온 지수대를 이번 주 지난 4거래일 동안에 모두 되돌림하는 낙폭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3D 프린터 관련주는 계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양한 종목들이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이런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시장 자체는 지금 계속 약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의 추가적인 약세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하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 몇몇 종목들만큼은 그래도 강세를 유지를 하고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3D 프린터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D 프린터 관련주가 강세를 띈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일반적인 테마들이 잠깐 반짝했다가 또 다시 빠지고 이런 식의 흐름과 맞물리지 않겠냐, 아니면 똑같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강하게 좀 지속적으로 강세를 띠는 흐름들을 가지는 그 테마성 종목들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잠깐 일회성으로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자꾸만 새로운 관련주를 찾아내면서 순환매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강했던 종목이 있으면은 그 종목들이 좀 시들시들할 때쯤 되면은 또 새로운 종목군들이 관심주로 아니면은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또 상승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 3D 프린터 관련주도 그러한 케이스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처음에는 이제 세중이라든지 아니면 코프라 같은 종목들이 이제 그 관련주로 평가가 되면서 상승세를 타다가 최근에 또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3D 관련 프린터 관련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매기가 옮겨갔다가 또 새롭게 지금 또 새로운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형태를 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새로운 관련주를 자꾸 끄집어내면서 당분간 지속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이 약세를 가는 도중에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수를 막 쫓아가는 식으로 하시게 되면 상당히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세를 탈 때 좀 이 관련주도 쭉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저점을 매수를 해서 단기 대응을 가시는 전략을 갈 수 있겠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그 다른 여타 뭐 이런저런 지나가는 테마들보다는 좀 더 강한 흐름을 당분간 좀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우리 투자자들께서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관련주, 새롭게 또 부각되는 관련주가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선취매를 하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강세를 띠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잘 체크를 해서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주 몇 가지만 좀 보시면은요. 뭐 제일 먼저 역시 그 제일 크게 부각되는 게 역시 세중입니다. 세중 같은 경우에 이제 꾸준히 그동안 상승세를 좀 탔었고요. 6월달까지 주가가 내려갔다가 7월, 8월에 아무래도 강세를 좀 꾸준히 띄워줬는데, 자회사 쪽에 아무래도 그 관련이 좀 높다라는 면이 실질적인 수혜로도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프라 같은 종목들도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3D 프린터 관련하지 않아도 상당히 매수가 좋고, 그동안 상승세가 상당히 좀 잘 나오는 상황이고,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내리막을 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좀 쉬어갔다가 또 다시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이 약세를 많이 탄다든가 해서 이 종목이 많이 떨어진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또 좀 저점 매수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며칠 사이에 새롭게 부각되는 주식이 TPC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연속 상승을 하는데, 이 종목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매집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거래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눌림목을 한번 줄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요 눌림목을 줄 때 이제 계속 상승을 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은, 눌림목 줄 때, 시장 크게 출렁거릴 때, 그때 한번 공략을 노려본다면은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3D 프린터 관련주 계속해서 새로운 수혜주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관련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로 세중, 코프라, TPC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난 종목 AS 곧바로 받아보겠습니다. 8월 20일에 말씀해 주셨던 서울반도체인데요. 38,000원대에서 매수하자 하셨는데 딱 지금 가격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글쎄 시장 자체가 조정을 안 받았으면은 이런 자리를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또 듭니다. 근데 흐름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점을 안 주어가지고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운 가격에서 그냥 올라버리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시장이 조정과 또 딱 맞물리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이 기회가 돼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서울 반도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시한 가격은 제가 38,000원인데 사실은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이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라면은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 60일선을 쭉 타고 가는 형태로 가는 이 추세선 하단 부분을 공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크게 무너지면서 이 종목이 단기간 하락이 많이 나온다라면은 35,000원대나 36,000원대 정도를 공략을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38,000원이 왔다고 해서 반드시 한 번에 다 잡아버리지 마시고 좀 일단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부를 잡고 좀 더 내려올지 기다려 봤다가 한 35,000원대 중반 정도 오면은 거기서 공략을 하셔도 괜찮고, 실제로 과거의 주가의 흐름을 보셔도 그렇게 주가가 눌렸을 때 공략을 했던 자리들이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들을 공략을 하면은 실제로 뭐 변동성이 좀 적더라도 빠르게 수익을 올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니만큼 좀 더 낮은 지점도 한번 저점 매수로 노려보자, 뭐 이렇게 좀 AS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반도체는 어제도 또 AS를 해주셨었는데요. 38,000원대에서 일단 일부 매수하시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61선 부근에 조정받았을 때를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3D 프린터 관련주인데요. 제가 사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사실은 지금 시장이 워낙 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매를 좀 쉬어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굳이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매매를 한다면은 아주 소량만을 가지고 매수가 아주 강력한 종목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빠질 때 출렁거리는 부분을 이용해서 공략하는 전략, 그런 전략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차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쪽이 3D 프린터 쪽이고, 그 중에 제일 지금 신규로 부각되는 게 TPC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공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이 크게 출렁이면서 크게 밀리면서 뭐 5일선 근처까지 쭉 밀려 내려온다든가 이런 경우라면은 저가 매수를 한번 시도를 해서 단타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아무리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쉬는 것도 때로는 투자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강요를 드리면서 뭐 매수를 하셔라, 아니면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이런 영역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5일선 정도까지 한번 크게 밀려 나온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돼요. 이런 형태로 제가 생각하기에 코아스라는 DMZ 평화공원 조성 관련주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은 시장이 크게 밀릴 때 5일선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서 출렁임이 발생을 하면서 위로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형태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성 대응으로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소량만 좀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재미로 한번 해본다라는 개념이죠. 그런 개념을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5,400원에서 5,500원 정도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정도면 이제 5일선 지지라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반등 나왔을 때 7,000원 정도, 그리고 꼭 7,000원에 안 가더라도 뭐 전고점이 6,000원 라인 정도 되니까 거기서도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사실 목표가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5,0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시 매수했다가 좀 더 추가로 밀리면 바로 끊어내는 식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TPC를 오늘 관심 종목으로 내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은 5,400원에서 5,500원 정도 가능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7,000원인데 한 전고점 부근 6,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목표가는 그렇게 뚜렷한 의미는 없다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손절 가격이 5,000원이었고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래도 더위가 물려갔습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네, 어제도 코스피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850선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어제 적극적인 매수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 전략 그대로 유효한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은 주식이 제가 볼 때는 한 10포인트 이상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곁에 이제 5일 정도 쉬었죠.
5일 시작 후에 이제 어제 적극적으로 이제 콜 매수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충분한 오늘은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상승이 나오면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추가적인 상승은 60일변까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는요. 제가 볼 땐 이 주식 지금 주식으로 봐서는 지금 안 되고 선물로 봐야 되는데. 선물 240포인트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굉장히 사생 결단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선물 평균 가격이 어제 245까지 내려왔는데요. 245면 보통 5 정도에서 항시 지지와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45에서 여기서 만약에 240 이하 가면 손절매가 나오기 때문에 사생 결단식으로 이제 달려붙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외국인이 어제 이제 돈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들은 이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개인들이 이제 계속 코피 터지고 있는데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에서 조금 먹었지만 풋 옵션 매도에서 무려 한 800억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풋 매도에서 800억 정도 손해 봤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거의 본전 수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면서 기관들이 지금 누런이를 드러내면서 먹고 있다. 개인들은 계속 코피를 흘린다. 그러면 주식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지금 왜 플러스를 못하느냐? 개인들 돈 먹이기 주기 싫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주춤주춤하고 더 한번 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많이 뺐는데 그 뺐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개인들의 콜 포지션 부분이다.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의 콜 포지션이 지금 6,000포인트 있는데 6,000억 있는데 이거 좀 정리가 돼야만이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좀 주춤주춤할 것이다. 어쨌든 개인들이 지금 팔 수가 없어요. 왜? 이거 245짜리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그 본전 이하 아니면 손들고 완전 깡통 나는 그 수준까지 안 팔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개인들의 선물 동향을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선물을 보실 것 같으면 선물 자체가 245여 평균 가격인데 주식으로 보시면 지금 보시면 평균 가격이 여러분 보시면 1890포인트 됩니다. 그래서 1890포인트까지는 주가 자체 1890이 여러분 보다시피 61일평하고 21일평이 중간 사이거든요. 그 중간 사이에서 이익대를 볼 것 같으면 주가 자체는 지금은 언더슈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언더슈팅으로서 해서 어제 주식을 매수했는데 오늘은 뭐 단타 제재분 주셔도 되지만 주가가 낙폭 과해서 주식을 사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형주 사야 되겠죠. 여러분 최근에 밤 10시에 이제 주식 승천 보시면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사가 한 번도 매매 안 했는데 수익률 랭킹 1위입니다. 메뚜기처럼 아무리 테마주 그리고 실적비 저평가주 사봐야 안 된다. 그걸 내가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사가지고 지금 2달째 버티는데 1등하고 있는데요. 그걸 뭐를 말해줬냐면 종합주가 지수만큼 먹고 종합주가 지수보다 조금 적게 이러면 됩니다. 그거 이제 우량주로 기본적으로 사야 되는데 우리가 항시 주식 살 때 니는 물 먹어도 나는 상한가 가는 한 종목 찍겠다 가는 그런 아주 놀부 같은 심보 그게 좀 나쁘다 이렇게 보면서요. 지금 자리에서 대형주 사셔가지고 한번 또 쳐고 조금 더 기다리실 분들은 60일까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봅니다. 이번에 이제 주가의 이제 피봇을 보시면 참 너무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짓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제 주가 자체가 피봇이 여러분 보다시피 1842포인트 그대로 이제 거기 걸렸는데 일단 피봇 자체가 여러분 보시면 1880까지는 한번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지금 그 9월 선물은 굉장히 궁핍합니다. 궁핍하나 최저의 거래량이거든. 최저 거래량으로서 누구든지 먼저 나서는 사람들이 목 잘리는 그런 아주 결단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들이 계속 단타치고 있고 외국인들도 단타치면서 이번에 이제 크게 한 1조 3천억 매도 쳤는데요. 외국인도 여기 데미지를 풋옵션에서 워낙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데미지 입지 않을까. 지금 개인들은 거의 지금 최고 5분에 8,200억까지 갔었는데 지금 뭐 거의 1,500억은 아마 손 털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럴 때일수록 맞서면 안 된다. 그리고 개인 선물도 이제는 한쪽 포지션보다 양 해치 포지션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셔도 선물 공부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선물 공부는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여러분을 위해서 토요일날 오후 4시 영등포 구청역 5번 출구 한성병원에서
매주 강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제 주식이 주가 아니고 선물이 주다 이렇게 보면서 선물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시면 주식이 제가 이제 어제도 빠지면 빠져봐야 1830포인트까지 빠질 것이다. 안 빠지고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지금 오늘은 사시더라도 한번 쳐도 되지만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꾸중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520 코스닥 안 가면서가 손에 장을 찍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갔죠? 여러분, 코스닥은 아닙니다. 코스닥은 진짜 아니에요. 지금 514 갔습니다. 514. 어제 내가 520 간다. 여러분, 제가 560 가까이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코스닥 거기서는 안 팔면은 가슴 치고 애통한다 했죠. 여러분, 이 주식이, 선물이, 이게 종합주가 10포인트 빠지면요, 여러분 계좌는 신용 걸었던 사람 다 깡통입니다. 내 말 좀 들으세요.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큰 소리 치기도 싫습니다. 코스닥 만지지 말라니까. 코스닥은 참놈들이 만지는 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요, 코스닥 만져야 될 사람 딱 두 분류 있습니다. 저 울산의 모 자동차 노조들하고요, 저 광주의 모 자동차 노조들, 그 귀족 노조들이 코스닥 만져가 깡통 찰 X들이지,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이 왜 코스닥을 만집니까? 내가 그것쯤에 팔으라고 하면 파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합시다. 코스닥 만지지 알아서 하시고요. 여러분, 귀족 노조들만 코스닥 만지고 나머지 노조들은, 여러분들은 코스닥 만지지 마세요. 코스닥은 참놈들이 하는 게 코스닥입니다. 절대 코스닥 만지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코스닥 반등에 또 빠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코스닥 그런지 안 그런지요. 어쨌든 간 여러분 코스닥을 안 만지는 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주식 승천에 우리 전문가 10명이 미친 듯이 코스닥 하는 순서대로 실적이 수익이 깡통이에요. 다 실적비 저평가 종목 추천했습니다. 그거 다 안 됩니다. 육개증권방송 전문가 수익률 게임 하는 거 보십시오. 삼성전자 산 사람들만 수익률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 뭐를 말합니까? 코스닥 여러분 절대 돈 안 먹여줍니다. 여러분 등치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코스닥이 코자가 왜 나옵니까? 코에 코피 낸다고 코스닥입니다. 여러분 절대 코스닥 만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정이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을 때 내가 괜찮아 올 연초에 먹겠습니까? 구정 지나고 출석상에 차례상에 판다리 휘저치기만 합니까? 여러분 장고장과 거래 내역을 조장님에게 한번 바칠 수 있는 그런 후손이 되자고 했죠. 과연 몇 명이 됩니까? 여러분 주택 좀 지키십시오. 삼성전자 안 맞으는 장고장은 참놈장고장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245에서 선물 중심 가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245에서 선물 중심 가격이 있으니까 그 선물 중심 가격에서 여러분 5에서 10 정도 여기서는 항상 반등합니다. 물론 여기서 5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일단 반등 후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주식이 한 8포인트에서 10포인트까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가 다 떴어요. 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오늘 저점에 사셔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 어제 3일 연속 떨어졌죠. 요즘에 삼성전자 여러분 아시죠? 130만원, 120만원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저점 단타는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우량주를 사셔야지. 여러분 절대 잡놈들이 만지는 잡주 그런 거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럴 때수록요 될 수 있는 매매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매매 절대 많이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죠. 객계단형에서 매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죽어납니다. 이거는 객계단형은요 이 절대 돈 못 먹는 상입니다. 여기 죽어나거든요. 주식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승 트렌드에 여러분 잡고 가겠다. 여러분 뭡니까? 깡통 채우고 가겠다는 거죠. 왜? 돈이 없으니까.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누구 돈 먹어야 됩니까? 개인들의 돈을 칼칼칼칼 털어 먹어야 됩니다.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 돈을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제 너무 빠꼼해가지고 자기들끼리는 돈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계속 돈 먹으려고 여러분 등치려고 눈이 벌게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단무지 우량주를 사야 된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토요일 날 오후 4시 영등포 구청역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송 전남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반등이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하겠다. 60일 2평까지 올라줄 수도 있을 것이다. 전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석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동양기전인데요. 자세한 이유와 함께 전략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동양기전입니다. 코스피 200에 속해 있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동양기전은 경기소부재 자동차 부품제입니다. 자동차용 전장 부품, 유압기기, 산업기기 등의 생산을 주력하는 업체로서 한국GM, 두산인프라코, 건설업자, 주유소 등이 주요 고객입니다. 현대 기아차로부터 파워윈도우 모터 수주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유압기기 역시 내수의 성수기 진입과 수출 경기 회복으로 전망이 밝은 편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2000%로 아주 우려한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두세 달간 계속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신용잔고율도 1.5로 아주 양호하고요. 심리도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보유기간은 제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강연에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보유기간 2주가 엄청난 기법입니다. 괜히 다른 무슨 봉이 어쨌네 저쨌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유기간 2주라는 게 나중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장이 정상적일 때는 제 종목이 80, 90% 이상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매수가는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2,000원입니다. 손절가는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기전 오늘 관심 종목으로 받아봤습니다. 목표 가격은 12,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 가격은 1,500원에서 11,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단타 종목 한 종목 더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요즘 그 시장이 안 좋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도 안 좋고요. 매매하기도 힘들고 해서 어제 제가 그 대하TI 철도 관련 주셨는데 바닥 대비 어제 7%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종목, 저는 항상 거래량이든 회사 매출이든 재무제표든 아주 좋은 종목만 드리는데요. 오늘 금요일이고 시장이 약세이니까 많이 하지 마시고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소액으로 짧게 단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단타 종목은 제일바이오입니다. 동물의약품 전문회사로서 1977년에 설립됐습니다. 수입 원료를 가공하거나 완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수입 구조는 좋은 외국산 제품을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2013년 1분기 매출이 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회사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230%입니다. 현재 그 중국에서 신종 조류독감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는 회사 관련주들이 어제 세 종목 정도 상승했는데요. 그 관련주입니다. 매수가는 현재 2,370원인데요. 이 가격 라인에서 한 2, 3% 위로 잡든 밑으로 잡든 적당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없고요. 어제처럼 3% 수익이 나든 5% 수익이 나든 7% 수익이 나든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2,150원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저도 사실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이 다가와도 이겨내야 하는 것이 인생이자 주식하는 사람들의 철학이자 마인드일 수 있습니다. 내일 있을 저희 행복한 증권 강연에는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번에 걸쳐서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에서 좌측도로 차량 통행 방향으로 100m 정도 오시면 한성병원 건물 3층에 지원투자에서 합니다. 시장이 어려운데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지하철역에서 가까운데요. 좀 헤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화번호를 꼭 인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금요일장 출발을 앞두고 신승용 대표님 전화 연결해서 오늘장 전망과 대응 전략 이슈까지 모두 점검해 보겠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중국과 그리고 유로존의 PMI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앞서 글로벌 증시가 반등을 해주며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지요.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반등 상황이 글로벌 증시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 반등의 어떤 그 추세적인 부분은 그렇게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은 가장 큰 이슈, 출구 전략이 시장을 어떤 그 시장의 상승폭을 제한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글로벌 증시의 반등 부분, 우리 시장 내 나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습니다. 우려감, 기대감, 공존하는 이런 시장 계속 혼조 장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방향적인 하락 장세만 진행될 수는 없겠죠. 하락을 하다 보면 또 이제 반등이 나오고 또 반등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또 다시 하락을 하게 되는. 하지만 큰 추세 속에서 시장은 미국에서 나오는 그 출구 전략 우려감 계속 누르고 있다라는 것. 출구 전략은 너무나도 그 명확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유로존에서 나오는 그런 기대감 부분은 다소간의 좀 불투명성이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불투명한 기대감과 투명한 매우 명확한 어떤 우려감, 어느 것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결정할까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명확한 출구 전략 쪽이 시장의 투자 센티멘트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낙폭이 굉장히 심한 이번 한 주가 됐습니다. 1840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하락 이어질까요? 아니면 이제 이쯤에서 바닥이 확인되는 것일까요? 앞으로 국내 증시 흐름 전망 들어보고요. 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아직까지 바닥이다라고 확신을 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매우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 부분, 불확실성 부분 해소가 안 된 상황이죠. 출구 전략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출구 전략의 시기일 것이고요. 그 부분 많은 사람들 지금 9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9월, 10월, 12월 셋 중에 하나가 되고 연말로 갈수록 그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출구 전략의 시기에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출구 전략에 대한 규모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월 850억 달러 규모로 국채 매입을 하던 미 연준에서는 이제 이 부분 650억 달러 내외로 축소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만에 하나 이 650억 달러로 축소하는 것이 아닌 500억 달러로 축소하거나 400억 달러로 축소하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축소의 규모가 시장의 예상 외로 상당 부분 적어진다면 그 부분은 오히려 시장의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따라서 계속되는 그 규모에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축소의 대상이 어느 쪽에 더 치우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 연준에서 국채 450억 불, 모기지 채권 약 한 400억 달러 이 정도 월별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죠. 근데 어느 쪽을 더 축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심리가 많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는 부분은 모기지 쪽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국채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뭐니 해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살아나고 있는 주택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국채 쪽에 대한 매입 규모를 축소한다면 채권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채권 시장의 흔들림 결국은 주식 시장으로 일단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영향 부분 아무래도 이머징 국가에서의 자금 이탈 부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한국은 나름 출구 전략으로부터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좀 다르게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 안정화를 유지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로부터도 좀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시장 절대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지속적인 하락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반등 나올 때마다 현금 규모를 확대하는 그런 전략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속적인 국내 증시 하락도 제한적이겠지만 반등을 예측하기에도 시장의 불확실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출구 전략의 시기 가장 중요하겠고요. 규모와 대상에 대해서도 불확실성 요소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가장 시장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점이 출구 전략 그렇다면 언제 나올 것이냐인데 대표님께서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는지요? 9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예, 일단 뭐 많은 부분 9월 쪽에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9월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좀 더 축소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하지만 그 시장의 기대 그리고 저 역시 기대하는 부분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출구 전략의 규모 그리고 그 시기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 가장 큰 이유 시장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은 그 불확실성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이 부분을 오픈이 돼버린다면 오히려 시장의 관심, 투자 센티멘트의 중심 축은 유로존의 경기 회복 기대감과 중국에 대한 연착륙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금 쏠리게 되면서 오히려 더욱더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큰 장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일단은 하루라도 빨리 출구 전략에 대한 상세한 내역 발표됐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네,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죠. 그런 측면에서 9월 FOMC에서 양적거나 축소가 나온다면 가장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전망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 흐름 전망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동시효과 진행 중입니다. 간략하게 읊어드릴게요. 이 코스피 예상지수는 현재 185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1849포인트로 마감됐었는데 그리 큰 폭의 반등은 나오지는 않는 상황인데 일단 출발 상황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 낙폭이 코스피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현재 코스닥 예상지수는 515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단 0.4% 정도 밀린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장 상황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